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는데. 자, 저기 보니까 지금 뉴스 속보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과 간담회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뇌물이나 이상한 거 받은 것 없다. 이렇게 단정하셨다는 얘기고요. 뭐 착잡하시다는 얘기죠. 요즘은 미소 지을 일조차 별로 없다 하는 게. 그러니까 줄이 하나 놓여 있어서 그냥 줄만 끌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저 화면이 오늘 화면은 아닙니다. 예, 예전에 예전 화면 자료 화면이고 오늘은 카메라나 노트북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기자들이 손으로 받아서 누구 봐주기 위해서 한 일 손톱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최순실과 인연은 몇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 예상 가능한 정도 얘기입니다. 그렇죠?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하셨고요. 예.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공모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 있었겠죠. 그런 건 생각지도 안 했다. 공모에 누구 대해서 봐주기 위해서 한 얘기 봐주기 위해서 아니기 때문에 무슨 누구하고 공모를 해서 최순실 안종범 수석과 뭐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어떤 기업을 봐주고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지금도 억울하다는 심정을 전한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일도 그렇고 이번에 말씀하는 걸 통해서 확신하게 됐는데 참 진짜예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찍었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분을 대통령 이러려고 박근혜 대통령 뽑았나? 아니 자기가 어떤 한 행위가 어떻게 내일 어떤 결과를 빚게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생각해야죠. 국가 지도자라면. 대통령 직위의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최순실이한테 단순히 김밥 한 번 싸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하고 연결이 되는지 최순실의 딸의 같은 학교의 아버지한테 현대자동차 납품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이게 단순한 중소기업 육성인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번 일에 대해서 나는 최순실한테 요거밖에 안 줬다 이게 아니라 전체 국가 운영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는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 대통령직의 엄중함 그 말 한마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는데 몰랐다는 얘기죠. 차명진 의원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보면 제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같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만났던 정치인들이 있고 또 변호인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구조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누가 그 말씀하셨던데, 아니 뭐 왜 나만 갖고 그래? 역대 대통령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었어? 다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다 봐줬잖아. 내가 그렇다고 무슨 내가 내 주머니를 챙겼어? 돈 한 푼 받은 거 없다. 난 받은 거 없고. 본인이. 역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 공이다 보면은 주변에 이런저런 이거 기술력이 좋은 회사니까 한번 챙겨봐. 라고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불행은 본인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지금 바뀌어 있는 과거 옛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하고 지금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 눈높이는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라든가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절의 눈높이에 맞춰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미 보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3대에 걸쳐서 이미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우리 머리가 깨고 눈높이가 높아지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애를 씁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이제 안타까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엠바고 풀린 거죠? 그런 것 같으면 나오는 거 얘기해 보니까 뭐 다 이제 풀린 거죠? 저는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주사거든요, 주사. 주사.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바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영양주사, 또 상처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주사,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주사니 마늘 주사 얘기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사적인 영역은 있다. 그게 이제 사생활 영역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처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했던 사생활 영역. 그 부분에서 한마디로 맞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위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앵커님 딱 한마디 짧게 얘기해요. 이 대통령의 이 사적 영향에 대해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김기춘 모든 사람이 이거를 보안 영역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사적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이 국민 갖고 농단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사적 영역이니까 보안 영역일 수 아니 있는. 원래는 보안 영역이랬어요. 그 양반들이 다. 그렇죠? 보안을 지켜야 되니까. 보안보다 더하다는 알겠습니다. 여성으로의 자, 사생활이랍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된 거 아니 같아요. 엄중하게 한 말씀만 드립니다. 엄중하게 또 한 말씀. 예, 아니 대통령께서 누굴 봐줄 생각 그건 손톱만큼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셔도 그 결정 과정이 정책으로 수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실정법상의 이배 여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어느 기업이 어느 개인이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다 살펴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잘못 없다. 나는 진짜로 순수한 뜻에 됐다는 그런 얘기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같은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지금 화면 나오는 것은 오늘 화면이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자료 화면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오늘 정도 이제 나온 얘기하고요. 혹시 다른 얘기 더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속도를 내고 있는 탄핵 이 심판 과정에서 혹시 뭐 어떻게 좀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오늘 대통령이 저는 다 부인한 것도 네, 지금 예. 헌재 심리 그리고 또 특검 이것을 의식해서 하신 것이죠.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뇌물이나 이상한 거 받은 일이 없다. 예. 개인적으로 받은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뇌물죄 뭐 공모 이야기하는 것은 네. 뭐 기업하고 다 연결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본인이 개인이 받았다는 게 아니죠. 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그 본질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제 그 헌재로서는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헌재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 사실은. 않아요. 저는 이거 예. 빠르면은 그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이라도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임기 만료 전이면 1월 말인데. 1월 말. 뭐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정미 그 재판관 예. 지금 3월. 3월 이 정도는 13일 될 것 같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 대통령 대리인 쪽은 이것을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자. 예. 이거 시간 끌게 하겠다는 거죠. 일일이 따지자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그 헌재에서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는 이것을 100% 형사재판처럼 갈 수는 없는 거다. 예, 헌법재판이다. 예, 헌법재판이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는 그러니까 큰 틀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헌재 결정이 상당히 빨리 나올 것 같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또 조기 대선 그로로 60일 이내 바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이 헌재의 잠깐만, 네. 지금 현재 나오는 그림은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한 기자 그 뭐 신년 티타임을 한 오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안 갖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 안 청와대에서 가지고 이제 청와대 안에 촬영해서 전속. 청와대에서 전속이에요. 촬영해서 릴리스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표정이 밝으시네요. 헌법재판소에 그 국민들로부터 연합장이 예. 10,000통 이상이 지금 이제 예. 그 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많이 의견들을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박헌재 소장이 이야기하신 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서 예.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신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있어요. 신속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 7회 변론을 하고 2주 만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 1월 3일부터 일주일에 2회 이상 변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5일, 10일 이렇게 변론기를 했다는 거죠. 예, 계속.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빠르면은 네. 헌법재판소장이 사임하기 전에도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대체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 만료인 예. 그래서 현재는 또 목요일이 기일이기 때문에 3월 9일 정도로 예상하고 네, 그러면 그 2달 뒤면 5월 초가 되잖아요. 네. 근데 5월 초는 전부 공휴일이 많아요. 그건 이제 뭐 대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4월 26일 정도 네. 대선이 예상된다. 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간에 그 헌재 판결에서 네. 지금 아직 기각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번에 그 답변서도 전면 부인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오늘 저는 7시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해라. 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여전히 지금 자기의 그 잘못이라든지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네. 지금 탄핵이나 특검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바라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의 입장이 모든 걸 부인한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쉽진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법률가들 전문가들 입장한테 이것은 솔직히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법률가들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생각을 해도 1월에 저기 헌법재판소장의 네. 그 임기 만료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기 대선 있어서 얼마나 큰 이익을 보고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그걸 바라고 희망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네. 너무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그리고 헌재를 좀 놔둬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국민 감정으로 생각하면 유영철 씨 같은 그런 휴가법 같은 경우 바로 사형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제 마음도 그래요. 당장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퇴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과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거고 네. 헌법재판소에 맡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갖다 그 결과를 갖다가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할 수도 우리가 기다려야지. 네. 거기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막 빨리 내일 모레 조기 대선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객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아무리 벼터도 네. 조기 대선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리 늦춰 잡아도 네. 5, 6월 달에는 조기 대선이 아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네. 거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기 대선으로 압박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또 조기 대선 얘기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조기 대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네. 3, 4월 달에 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전에 네, 네. 결론을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1월 바람. 말까지 그건 너무 조급한 얘기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얘기 나오냐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분 아니세요? 네네. 9분에서 조만간 박한철 소장 그만두죠. 네. 3월 13일 날 이제 이정미 네, 재판 3월 달에. 예, 예. 그렇게 되면 7명이 남게 돼요.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네네. 결국 7분 갖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헌법재판소법은 예. 그 이른바 이제 뭐 의사 종족수라고 그러나 7명이 이제 의사 종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7명이 모여야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7명 중에 3분의 2가 아니에요. 예, 예. 여섯 6명이에요. 6명으로 딱 헌법에 6. 그러니까 7명 중에서 2분만 흔한 얘기로 예. 갸우뚱하는 순간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다 탄핵 보니까 심판을 인용하려면 6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면 좀 조기 대선을 갖다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헌법재판소에서 좀 고통스러움을 하소연하고 있죠. 예. 매주 토요일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야말로 맞불 집회, 촛불 집회, 맞불 집회. 저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마녀통에 따라서 저 국민 엽서 보내기. 예. 보십시오. 다음 주에 당장 보면 이른바 맞불 집회 쪽에서 한 2만 통 보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사실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엄중한 최고의 선출직이라는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너무나 그 압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게끔 당연히 그렇게 심리할 돼야죠. 수 있게끔 놔둘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제 뭐 헌법재판관님들은 지금 바쁘셔서 시사스페셜 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얘기해도 별 압박은 안 받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저 들어보니까 오늘 저 출입기자와 간담회한 영상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저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그냥 좀 미안하고 그런 그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실제 안 해요.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뭐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맡은 일 열심히 하느라고 휴일도 없이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저는 이제 아마 다른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아마 관찰을 했을 텐데 네. 제가 원래 보는 눈이 좀 예리하잖아요.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최순실 옷을 이번에 안 입으셨네. 최순실 옷은 왜 뒤에 깃을 이렇게 올린 옷이잖아요. 네, 전투복. 예, 이
어떤 썰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등이 굽었대요. 굽어서 그렇게 한다는 썰도 있고 또 어떤 썰에 의하면 여왕 코스프레다라는 썰도 있는데 일단 최순실 옷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하여튼 이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현재 본인의 어떤 그 결정과 언행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자 간담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헌재와 관련해서 헌재 제가 시중에 도는 괴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괴담은 안 되는데요? 아니 이제 지금 뭐냐면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각을 자신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이 헌재 재판관 중에. 헌재 재판관 중에 MB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 2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 1사람. 9명 중에서 3 빼면 어떻게 돼요? 6명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3명은 기각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기각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실제 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재에 있는 분들의 현재 국민 여론, 특히 그 헌재에 소를 제기한 국회의 생각,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특히 이번에 여당조차도 상당히 그 탄핵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이 점을 감안 안 하시고 누가 뽑았느냐 이것만 생각해서 안 기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괴담이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죠. 헌법재판관들은 제 말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니까. 자, 오늘 뭐 얘기는 충분히 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 화면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 티타임 뭐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티타임. 근데 저렇게 보여서 저렇게 대통령도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모습을 진작 여러 차례 봤었으면 그렇습니다. 불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없던데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아쉽고. 아니,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오늘 뭐 처음 말씀하셨죠. 다 얘기하셨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날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이랬다. 이 말 나오는데 2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 입으로 직접 7시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렇게 진작하셨으면 좋죠. 그렇죠. 뭐 대국민 담화 할 때 한번 이 7시간 이야기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구설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건 아니다. 요거 한 게 유일해요. 7시간에 대해서. 이 말 나오는데 2시간 반 걸릴 정도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본인의 그 심정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헌재는 당연히 기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대통령 말씀대로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동안 뭐 특별수사본부를 검찰이 차려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여당 출신까지 참여를 해서 그 찬성을 해서 탄핵안을 그 처리를 하고 또 헌재가 심리를 지금 벌이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물론 뭐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 정권들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이 미처 그 불감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전해드립니다만 저런 모습을 좀 진작 봤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넘기면서 자 우리 다른 데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죠.